안녕하세요. 추억의 뉴스통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황장수 소장님과 민영선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두 번씩 하네. 최근에 돌아가는 이슈를 보니까요. 너무나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갑작스럽게 북한이 미사일 실험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 그 60일, 네. 60일 뭐 안 하면은 뭐 이제 대화로 나오네 어쩌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한 75일째 잠잠하다가 김정은이가 드디어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네. 그걸 이제 그 지난 수요일 날 새벽 3시 17분, 18분에 발사해서 4시 11분에 동해상에서 일본의 그 경제 배타 구역인가 거기 EEZ에 떨어져서 지금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황장수 소장님 전문가시니까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우선 말씀드린 것은 우선 그 사소한 거지만은 아니 4시에 떨어졌는데 일본은 관방장관이 5시에 이미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6시에서 회의하고 있더만요. 그리고 왜 또 트럼프는 항상 아베하고 먼저 통화하고 우리하고 나중에 통화합니까? 북핵 문제인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전문가적 식견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자, 문 정권은 충격이 크겠죠. 충격이 클까요? 아, 크죠. 왜요? 지금 현재 네. 북한이 한 75일째 조용했으니까 이제 우리 편이다 도발이 생각했나? 중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TV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했던 쌍중단을 받아들일 것 같은 뉘앙스를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안 한다. 그래서 그 핑계를 평창 올림픽을 대 가지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평화 축제 기간이다 해서 한미 군사 훈련을 안 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데려오고 그 전에 이제 12월 중순에 시진핑한테 가서 모종에 북하고 관련되는 섭외를 좀 한 다음에 2월 달에 북한을 올림픽에 참가시키고 그 다음에 북미 이렇게 평화협정이나 이런 부분을 중재하려고 핵 동계를 조건으로 하려 했다 봅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북한이 다시 쌓아버리니까 북한은 한국 너네들을 주도적 역할을 인정 안 한다고 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 대통령이 ICBM이라 말도 못했어요. 왜? 대륙간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이 맞다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냥 ICBM이 뭡니까?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아닙니까? 그러면 대륙간 탄도탄인데 그걸 한글로 풀어가지고 대륙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이 맞다면이라고 하면서 또 ICBM급이라고 해요. ICBM이면 ICBM이지 ICBM급. 네. 홍길동을 뭐 지혜비라고 부르지 못한다라는 식인데 네. 그 말을 그래 하고 또 그거하고 병치를 해서 네. 미국의 선제 타격을 막아야 된다. 아니 북한이 ICBM을 쐈는데 이걸 규탄을 해서 미국하고 같이 정말 너는 이러면 우리 군사적 압박도 할 수 있다 이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닷없이 북한의 ICBM은 ICBM이라 부르지도 않으면서 미국의 북한 공격을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급하면 속성이 노는데 본인이 가진 속성이 뭐냐를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하고 또 애들 용어로 애들 표현대로 하면은 이런 식이죠. 아니 김정은이가 도발했는데 왜 트럼프한테 시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못하고 무릎 꿇고 기어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갖다가 하는 외교적 역량 활동을 강화하겠다. 네. 예, 그러면서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협조를 요청한다. 아베한테도 요청한다. 그리고 시진핑한테 특히 빨리 송유관 좀 막아달라. 이런 한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그러면서 외교적 노력가지고 트럼프한테 선제 공격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상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걔들 보면은 김정은이 도발했는데 트럼프한테 시비 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예? 안 그렇습니까, 강 소장님? 예,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지금 현재 트럼프하고 통화해서 그런 뉘앙스를 전달한 걸로 이렇게 썩 비치는데 제 장담컨대 트럼프하고 통화할 때는 너네들 선제 타격하지 말아라는 말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 놓고 국민들 앞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선제 타격을 막아야 되는데 그럼 미국하고 북한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 깡패가 막 우리 집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깡패 잡으러 왔는데요. 경찰이 먼저 깡패를 갖다가 체포하지 말라고 깡패 편에 들어서 지금
보호를 해주는 걸 집주인이 하고 있는 행태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정신 세계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러는가 네.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대통령한테 뭐 정신세계라고 그러고 또 아무리 운동권 그 좌편향적인 그런 진보적인 그 전대 출신들의 비서들이 많이 청와대에 있다고 그래서 뭐 정신 상태 뭐 이렇게 해버리면 좀 비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런 표현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신 세계라 해서 정신 상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니까 정신 상태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니까 정신 세계라고 해주지 그냥 대통령만 아니면 정신 상태가 이렇게 했을 잘하고 거예요. 논란 가서 소똥 보고 놀란다고 하도 막말 시비가 걸리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 국민들은 안보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고 저렇게 대처하는 걸 보고 불안해한 거 틀림이 없습니다. 불안해하는 불안하죠. 거. 그리고 내가 누차 말씀드리면 그런 건 협상이에요. 협상. 설사 미국에게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서라도 해서 통화하는 중에 선제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으니까 내가 최대한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나름대로 해볼 테니까 나도 독자 제재를 해보고 해볼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 좀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둘이 지도자끼리 통화하면서 이 얘기할 일이지 이 얘기하면은 그 협상할 일이지 공개적으로 이 얘기하면은 김정은이가 얼마나 우리를 더 우습게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 트럼프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북핵과 미사일이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킬 거다. 그리고 이런 북한 도발 행위가 한국, 미국 전 세계를 갖다가 중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 말만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당사자하고 통화할 때 대놓고 당신 그 선제 타격을 하면 안 된다 이래야지. 그것은 말 한마디 못하고 국민을 상대로는 미국을 비판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북한이 사고 쳤는데 왜 미국을 비판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뭐 요즘 요번에는 뉴스에 많이 안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 쓴다고 휴가 가는 상황 아니었어요? 근데 휴가 갈 때 이미 그 뭐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종편 그 채널 A 단독 그 뉴스를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전에 그 정찰기 세 종류가 갑자기 떴대요. 그러니까 이미 전파 그 신호로 탐지를 해가지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 네. 움직이고 있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전날 일본은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에서 정부발 보도를 해가지고 일본 언론들이 다 하루 전날 보도를 했어요. 화요일날 사실상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거 우리 국민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가를 냈다고 하니까 시기가 또 그때 뭐 여름 중간가 언제 가셨을 때 뭐 트럼프하고 통화도 안 하고 뭐 또 도발하고 그랬을 때인데 이번에도 좀 그랬는데 그 소리는 뭐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시기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대응을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아니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맞죠. 만약에 예상이 됐다면은 본인이 휴가를 취소하고 연가를 취소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북한에 이번에 도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앞으로 대북 프로세서, 저기 자기들은 평화 프로세서에서 운전석을 주도하잖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중요한 일 같으면 휴가가 그게 뭔 대수예요? 네. 뭐 연차 다 쓰는 사람한테 무슨 1,000만 원인가 보너스 준다고 하는데, 왜 연차 다 쓰는데 그리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북한이 쏘니까 새벽에 NSC를 열었단 말이에요. 열었죠. 그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휴가도 미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뭔 이야기를 할 건가를 면밀하게 조율을 해서 정확하게 정제된 워딩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한 걸 보면 정제된 워딩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평소에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청와대의 안보적 시각에 대한 발언을 그대로 확인시켜 줬단 말입니다. 저도 이 화요일 날 뉴스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금 쏘는 게 임박하다고 뉴스 브리핑에 1분으로 그걸 뉴스로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쐈어요. 근데 청와대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럼 알고도 그렇게 했네요. 우리나라 안보 문제를 말이죠. 연차에 밀렸습니다. 운전대 잡고 계신지. 네, 운전 아니 운전은 잘하고. 운전 미숙인가요? 운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거나 이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나라 안보 문제가 다시 한번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나올 얘기니까 또 다음에 할 수 있다면 하기로 하고요. 워낙 중요한 문제죠. 네. 다음에 뭐 또 경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죠. 그쵸, 우리나라 경제. 네. 또 다른 나라 경제 얘기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소득 주도 정책, 네.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히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제로.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은 뭐 급격한 상승,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냥도 아니고 외국의 학자도 아니고 OECD 그 사무국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네. 이거 문제다 대한민국이 내년에 성장은 뭐 3%대 내외를 할 수 있다라고 어쩌고 하지만은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IMF